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금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시장은 좀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9%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0.65% 하락에 시장은 양매도 물량이 2,600억에 선물시장 하방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선물도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빠지다 보니까 나와준 흔들림이라 보면 될 것 같고, HLB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줬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댓글로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희한한 게 HLB는 안 사고 왜 HLB 자회사들을 사는지 모르겠다. 다 역배열의 추세 깨지고 신저점 가는 애들을 왜 사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텝, 뭐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 테라피틱스, HLB 파나신 왜 이런 걸 사냐? HLB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HLB 주식을 사야지 왜 자회사들 주식을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하나의 그냥 경영진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HLB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회사들이 HLB는 여러분 FDA 통과 이슈 나와지고 난 뒤에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대장주급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동떨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추후에 탄력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지한권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계열의 그룹사들이 다 같이 주식이 신고가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더 탄력이 붙어줄 수 있게끔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그 주식을 사는 것도 골고루 좀 사는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슈 터지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와 근거가 적죠. 하지만 다른 그룹주들은 좀 그 형태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뭐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주주분들의 그런 그렇잖아요. 예. 그분 이제 사비로 주식을 사는 건데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기에는 우리가 좀 선을 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HLB 좀 하락을 좀 꽤나 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18만 주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 나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달부터 2월 초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2월 말까지는 거의 뭐 2만 원이 넘게 상승을 해줬죠. 7만 원에서 2만 원 상승해줬으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주기 전에는 메이저들의 매도 물량이 좀 꽤나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착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 둘 다 몰라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FDA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HLB 내부 사항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는 대로 바로 공지를 올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왜 매도하냐?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것이고 금액이 클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주기 전에 이들 입장에서는 이들도 포지션을 딱 정한 거죠. 오래전부터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매매로 들어온 이들도 있을 거예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렇게 빠지고 결과물 얼마 안 나와줘. 야, 니들 재료 나오기 전까지 이거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 비중 줄여야 되겠죠. 기관들은 매매에 대한 자유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입장에서 물량 들고 있는데 결과물 나와줘도 물량이 많아서 어차피 그 전에 다 처리도 못하고 리스크 관리성 이렇게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메이저들의 성향이에요. 결과물이 나와주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것이고 물량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들은 한평생을 그렇게 해왔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실패냐 아니냐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냥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스스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한 결정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HLB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해오고 추적 관찰해온 사람 입장으로서 이번에만큼은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끝까지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정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이 정도 차익 매물 자체는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락폭이긴 해요. 예, 감당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결과물이 나와주기 전에 리스크 관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스크 관리 하겠다라는 사람 입장에서 야, 씨, 너가 팔아서 주식 떨어지잖아. 외국인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팔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고 저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추적 관찰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허빈지TV 텔레그램 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군들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